아, 안녕하세요. 우리 울산대 수학과 학생 여러분. 어, 코로나19 사태가 조금 더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뉴스에서 봤는데, 일단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정도 연장이 됐고, 또 그에 맞춰서 학교의 개학도 원래는 지금 4월 13일로 예정이 돼 있다가 연장했죠. 그래서 저희 학교도 아마 5월까지 연기하는 걸로 지금 또 이제 오프라인 수업을 연기를 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심이 또 크실 텐데, 또 학교 캠퍼스에 이제 지난주에 사실은 봄꽃이 절정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또 벚꽃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제일 즐거웠던,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가장 설레고 아름다운 이제 들뜬 마음에 이제 좀 대학생활을 만끽할 수 있는 기간이 사실은 또 지나갔어요. 지금쯤 되면 중간고사 준비한다고 또 이제 3월 개학하면서 흐트러졌던 이제 생활들을 또 갈무리하면서 정신없이 시험 준비해야 되는 시기로 접어들게 됩니다만, 그 대신에 그냥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차분히 또 수업을 들으면 되니까 모르겠어요. 사실은 또 다른 학년하고는 전혀 다른 대학생활을 경험했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나름 또 나중에 이제 어른이 돼서 이제 위안이 돼볼 수도 있을 거고, 또 코로나19 같은 사태가 또 다음번에 또 안 일어나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당황하지 않고 또 아이들을 나중에 이제 가르치는 위치나 아니면 회사에서 이제 근무할 때 좀 더 당황하지 않는 그런 어른 세대가 돼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나쁘게만 인식하면 안 되겠어요. 이제 오늘은 수업을 조금 이제 짚고 넘어가려고 하냐면, 그동안 제가 이제 문제 푸는 거를 조금 이제 안 했었죠. 그래서 4장으로 우리가 진도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이 워드 플라블럼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조금 이제 오늘 제가 연습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4장 수업을 또 따로 이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에서는 우선은 굉장히 전형적인 문제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미적분학 수업을 들으면서 이 문제를 남들이 알 것 같으니까 나도 안다? 내지는 이미 아는 거니까 선생님이 얘기 안 해도 되겠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한 번쯤은 꼭 또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혹시나 많은 친구들이 이제 이런 문제에 익숙해 있을 수도 있는데, 또 옛날에 또 경험에 의하면 어려웠던 기억이 있죠. 그런 거를 이제 좀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한 30분 정도의 수업에서는 지금 저희가 이 교재 여러분 아시죠? 스튜어트 책에 지금 3장의 페이지 232페이지에 예제 2번과 예제 3번을 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 푸는 연습을 좀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4장의 미분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제가 지난번에 강의 동영상은 이제 유튜브로 안 하고 그냥 첨부 파일로 올렸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걸로는 출석 체크가 안 된다고 하네요. CMaker라고 하는 거를 이용을 해서 콘텐츠를 올려야지만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면서 이제 출석 체크가 된다고 하는데, 우선은 저희가 또 웨버기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학업의 진도를 보이고 있는지 제가 체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요.
사실은 뭐 다시 또 옛 상태로 돌아가서 URL을 링크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출석이 이렇게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중간고사는 안 볼 생각이긴 합니다만, 중간고사와 즈음에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화상통화 한번 할까 해요. 뭐 전혀 얼굴도 모르고 서로 친구들끼리 얼굴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냥 단체로 한번 가볍게 줌을 이용을 해서 한번 화상을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안정적인 인터넷이 지원이 되는 곳에 계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화면이 끊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애로사항을 뭐 좀 듣고 뭐 서로 간에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안부를 묻고 이런 정도의 행위를 하도록 합니다. 특별히 뭐 어려운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또 질문을 받고 뭐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이제 페이지 232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페이지 232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지금 어떤 거냐면은 지금 이제 이 벽면에 지금 이 파란색으로 된 지금 사다리가 지금 수직에 이제 기대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길이 5m짜리인 사다리가 벽에 기대어 있고요. 이것이 이제 슬슬 미끄러지기 시작해서 지금 사다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미끄러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점점 이 바닥의 요 끝이 여기가 미끄러져서 여기가 이제 뭐 바퀴가 달렸다고 합시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미끄러져서 이렇게 이 방향으로 사다리가 미끄러지게 되면 그때에 이 반대쪽 끝, 사다리의 반대쪽 끝이라고 하는 이쪽 부분의 점이 이제 이렇게 이동하게 되겠죠, 그죠? 여기서 이쪽 반대쪽의 이 부분이 이제 역시 또 같이 아래로 미끄러질 텐데, 그 반대쪽 점에 미끄러지는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것이 이제 궁금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 이해하셨나요? 네. 그래서 바닥에 닿아 있는, 지면에 닿아 있는 한쪽 끝, 이 끝은 지금 이 끝의 위치가 어디가 됐을 때, 3m가 됐을 때, 그때 그 순간에 지금 빨간 막대죠. 지금 빨간 막대가 지금 여러분들 그죠? 이때가 지금 이때가 이제 바로 길이가 사다리의 지면에 닿은 끝에서 지면까지의 거리가 3m가 되었을 때, 그때 이 반대쪽 끝에 있는 이 점의 속도는 얼마냐,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정보가 요때 요곳의 요 끝점의 스피드, 이제 3m 정도가 미끄러졌을 때 그때 얘가 움직이는 순간 속도를 측정을 해보니까 뭐가 나왔다고요? 요때의 순간 속도가 지금 1m/s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이 높이 부분이죠. 높이가 이제 점점 낮아질 텐데요. 높이가 낮아질 텐데, 이게 이제 점점 미끄러지면서 종국에는 이 땅바닥에 이제 닿을 거예요. 완전히 이제 사다리가 텅 쓰러질 텐데, 그때 그 순간 전에 지금 어떻게 되는 순간을 생각을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보면 사다리의 높이에 해당하는 것의 순간 속도를 보고 있는 거죠. 사다리의 높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그것의 순간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을 때 0초, 말하자면 시간이 0이었을 때라고 생각을 해보죠. 정지했을 때를 시간이 0초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슬슬 이제 바닥 쪽에 있는 사다리 그 바닥과 닿아 있는 그 부분이 슬슬 미끄러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거리가 이제 바닥으로부터 그 벽으로부터 3m 정도 되었을 때, 그때 이제 높이는 어떻게 되겠느냐, 뭐 이것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에서 지금 이제 숨어 있는 이제 정보를 사실 찾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제 제가 기호를 표시했습니다만은 제가 높이를 y라고 했죠. 높이를 y라고 했어요. 그러면 높이를 y라고 한 상태에서 보면 우리가 구하는 문제는 이제 dt dy가 궁금한 거예요. 그죠? 예. 속도라고 그랬으니까 y의 미끄러진 속도인데 그때가 언제냐? t가 언제일 때냐? t가 언제일 때 지금 모르고 있죠. 그죠? t가 언제냐? t가 t0다 이렇게 놓으면 그럼 t가 t0라는 것은 시간 정확하게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시간을 정보를 가르쳐 준 게 아니라 t가 몇 초일 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x가 즉 여기를 x라고 놓을까요? 요 반대쪽 지면에 닿은 끝이 이 벽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x라고 놓을까요? 여기를 x라고 놓으면 이 x가 3이 될 때 x가 3이 될 때라고 돼 있어요. 시간을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그때 시간은 뭐 t = t0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때 정확하게 몇 초냐 모르죠.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그 주어진 시간이 이제 t0라 그때가 바로 t0라고 하면 그때 그 t0에서의 그 y의 순간 속도가 뭐냐 이렇게 묻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어떤 문제를 묻고 있는지 아셨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처음에 이 사다리의 길이가 5m였다. 요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사다리의 길이가 5m였다. 그리고 미끄러지고 있다. 네. 거기서 숨겨진 정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x가 3m일 때, 네. x가 3m일 때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이제 또 주어진 정보가 그 끝에 순간 속도는 가르쳐 줬죠. 1m/s라고, 그죠? 1m/s. 1m/s라고 1초에 지금 1m씩 멀어지고 있는 순간 속도였다. 물론 그 전 순간 속도를 지금 모르는 상태예요. 여기서의 순간 속도 1m/s라고 해서 우리가 이게 등속으로 움직였을지 아니면 뭐 슬슬 움직이다가 갑자기 확 움직였을지 이건 잘 모르는 상태예요. 근데 그 순간에 1m/s였던 것만 아는 거예요. 만약에 이 밑에 있는 애가 이제 등속으로 움직였다면 어때요? 예, y도 뭐예요? 등속으로 움직였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쪽에서 x가 등속으로 움직였는지 안 움직였는지 사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등속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순간 속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y의 이제 미분을 알아야 되는데 그럼 y를 x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y와 x의 관계를 알면 그죠? y를 x에 관해서 표현한 다음에 그래서 그 x의 미분으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데 y와 x의 관계가 뭘까요? 네, 이 문제에서는 사실 약간 좀 명확한데요. 그 벽에서 떨어진 거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면, 예, 불변하는 것은 이 사다리의 길이가 불변하기 때문에 요 길이가 5m라는 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금방 여기서 직각삼각형을 생각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야 되겠다는 게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그림에서 명확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그림을 그리지 않고 문제를 푼다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일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상황에 대한 이 그림을 생각하는 순간 그 그림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가 상황이 있죠. 바로
x제곱과 y의 제곱이 5의 제곱이 된다는 이러한 상황. 이것은 25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것이 일정하다. 이것이 중요하죠.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일정하다. 그러면 이제 y를 x에 대해서 풀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y를 x에 대해서 풀 수 있어요. 왜냐하면 y는 항상 양수였거든요.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y는 항상 이 상황에서는 양수였기 때문에 y는 어떻게 돼요? y는 25 빼기 x제곱의 제곱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써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dt, dy인데 언제 t가 t0일 때 그때 이제 이것에 이제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써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20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경우에는 사실 음함수의 미분법을 쓰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뭐예요? 그 x가 좁은 범위에서는 x가 굉장히 순간 속도를 다툴 때는 그 순간적으로 보면 x 근처에서 보면 y가 항상 x에 대한 그래프 y는 fx로 쓸 수 있다. 뭐 정확하게 그게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 모른다 할지라도 그래서 y를 x에 관한 함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분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미분을 지금 t에 관해서 하게 되면은 우리가 t에 관해서 하게 되면은 양변에 이제 dtd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이제 dtd 25입니다. 상수를 미분하면 0이니까요. 우변은 0이 될 거고요. 좌변은 어떻게 됩니까? 좌변은 x도 t에 관한 함수였죠. 아까 x가 t에 따라 변하는 거였고 y도 t에 관한 함수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y를 x에 관한 함수로도 볼 수 있다. 그것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위에 관해서 미분하게 되면 그죠? ex dt dx 이렇게 되죠. 그죠?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쓰게 되면 먼저 t를 xt로 보낸 다음에 그것을 다시 제곱했으니까 역시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보겠어서 우리가 앞에 걸 미분하면 2x t가 되겠고요. 사실 이게 t에 관한 함수죠. 그 다음에 더하기 2y dt dy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t가 적당한 t0일 때 그때 t가 t0일 때 다시 돌아보면 t가 t0일 때 어때요? t가 t0였을 때 즉 xt0는 3이죠. 그죠? 그때 3이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이제 이 20으로부터 그죠? 20으로부터 t가 t0일 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2의 x의 t0 그 다음에 dtd x에서 t가 t0일 때 더하기 2y t0 dtd y의 t가 t0일 때는 0이다. 이런 관계식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xt0일 때 얘가 3이라고 그랬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t가 t0일 때 그때 순간속도 x가 3일 때의 순간속도는 그때 1이라고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 항이 뭐가 됐어요? 6이 됐죠. 그래서 6 더하기 2의 y의 t0의 dt dy t가 t0 이게 0이다. 이런 식으로 얻게 됐죠. 근데 아까 x0, 시간 t에 관계없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로 항상 일정했었습니다. 따라서 그 t0일 때 x가 3이라면 t0일 때 y의 값은 4가 되죠. 그래서 사실 y의 t0의 값이 4가 됩니다.
왜냐하면 x의 t0 더하기 y의 t0의 각각의 제곱은 25였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기다가 4를 대입하게 되면 이제 dy dt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y의 t에 관한 순간속도 t가 t0일 때 순간속도는 뭐예요? 네, 마이너스 8분의 6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4분의 3 미터 퍼 세크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순간속도만 가르쳐 준 거예요. 예. 이게 순간속도인 거지 그게 등속 운동을 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등속으로 움직이게 되면 5m 있잖아요. 5m였으니까 만약에 등속으로 움직이게 되면 5초 만에 땅바닥에 닿는 거예요. 마이너스 4분의 3으로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죠? 등속 운동이었다면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속도에서 이렇게 문제가 이해가 된다. 왜냐하면 미끄러지면서 점점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쪽도 점점 빨리 이제 땅에 닿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등속 운동 문제로 이제 오해하지 않도록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두 번째 예제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를 보면 예제 3번을 보면 이것도 뭐 굉장히 전형적인 문제인데요. 혹시 여러분이 고등학교에서 안 풀어보신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이제 이와 같이 주어져 있는 이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는 물탱크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이제 말로만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말로만 보면 어떻게 되냐면 물탱크가 밑면의 반지름이 2m, 높이가 4m인 원뿔이 거꾸로 이게 된 모양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일 물탱크 안으로 2세제곱미터당 1분당 2세제곱미터의 속도로 물이 채워진다면 물의 깊이가 3m가 되었을 때 이 수위의 상승 비율을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 문제 이해하셨죠? 그래서 물탱크는 지금 원뿔 형태로 돼 있고요. 주둥이가 이제 위쪽이 넓은 거죠. 그래서 이제 물을 채워 넣을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물 수도꼭지를 그렸고요. 그래서 물이 얼마만큼 들어오는 거예요? 1분당 2세제곱미터. 1분당 2세제곱미터의 물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물의 양인 거죠. 물의 양이 어떻게 이제 들어오느냐 이런 거죠. 우리 보통은 이제 cc를 쓰는데 cc를 쓰는 게 딱 부피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물의 부피. 그래서 우리가 부피 정보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부피 정보. 그래서 물탱크에 물이 이제 이만큼 들어오고 있는 이거는 지금 등속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물의 양은 항상 지금 1분당 2세제곱미터의 속도로 일정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수도꼭지를 일단 딱 트는 순간 물은 항상 일정하게 쏟아지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변함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궁금한 건 뭐냐면 이 수위가 상승하는 것을 h라고 했을 때 이 높이라고 봐요. 수위가 점점 높아질 테니까 물의 이 높이의 상승 비율을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수위의 상승 비율을 구하여라. 결국은 이 수위 상승의 속도를 알고 싶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부피 정보를 사실 알고 있어요. 부피 정보를 받았어요. 부피 정보라고 하는 것을 받았는데 부피가 뭐라고요? 부피가 부피의 증가 속도가 부피 증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2세제곱미터 퍼 미닛 그죠? 부피 증가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원래 부피가 0이었다가 그죠? 점점 물이 높아졌으니까 부피가 상승을 할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순간 속도 언제 물의 수위가 3m가 되었을 때
이 물탱크의 총 높이는 4m인데 물탱크를 봤을 때 게이지를 봤을 때 그것이 3m가 그때 시점에서의 물의 상승 속도가 얼마냐 이것을 이제 문제로 묻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 물의 상승 높이를 h라고 두자 그랬을 때 우리가 궁금한 것은 dTdh가 궁금합니다. 그죠? 앞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뚜렷한 시간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언제 몇 초에 dTdh를 묻고 있는데 시간당 상승 속도를 시간에 대한 이게 상승 비율을 묻고 있긴 한데 시간이 언제인지를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h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현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죠? h라는 것은 시간에 대한 만약에 함수라면 예를 들면 h가 뭐 t3승, ht는 t3승 더하기 뭐 2t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t에 관한 명백한 함수라면, 그죠? 우리가 t에 대해서 직접 h를 미분을 해서 t가 몇 초일 때 대입을 해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h가 t에 관해서 t에 따라서 변한다는 것은 알기 때문에 h가 t에 관한 함수라는 건 알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형태로 주어져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죠? 이와 같은 상황이 바로 음함수 미분의 상황입니다. 그죠? h는 어떤 t에 관한 함수인 건 분명하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함수냐 그것을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분을 구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음함수의 미분법에 해당하는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다면은 h가 직접적으로 t에 관한 식으로 쓸 수 없다 할지라도 그죠? h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게 뭐냐면은 부피가 물을 틀었기 때문에 h가 상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피 증가에 따라서 우리가 h를 연관시켜야 되겠다. h와 부피를 연관시켜야 되겠다. 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물의 높이가 h일 때 그때 부피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피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부피 그죠? h가 이때 t는 뭐 명백히 어떤 시간인지 모르지만 t가 t0일 때라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t가 어떤 t0가 됐을 때 h가 3m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때의 부피는 언제예요? 부피 t가 t0일 때 부피는 뭐예요? 그때는 부피는 시간에 대한 명백한 함수로 주어져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h와 지금 이 원뿔의 높이에 해당하는 원뿔과 그다음 밑면의 넓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구성이 되어서 부피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부피는 이와 같이 주어지죠. 원뿔의 부피식을 우리가 알잖아요. 어떻게 되냐면은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 그 다음에 그것을 3으로 나눈 거 3분의 1의 원의 넓이 곱하기 밑면의 넓이 곱하기 h다. 근데 돌아가게 되면은 이 부분의 원의 넓이를 알기 위해서는 반지름을 알아야 되죠. 반지름 r을 생각을 해보면 이 그림을 그리는 순간 우리에게 이제 금방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은 이 직각삼각형의 비례 공식이 이제 눈에 들어오시죠. 이 두 개의 삼각형의 비례를 이용을 하는 이 부분이 숨어 있는 바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어떤 중요한 보조적인 진실이 뭐냐? 우리에게 명백히 가르쳐주진 않았지만 우리가 스스로 발견해내야 되는 뭐예요? 주어진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 사실이 뭐냐? 이것은 간단한 기하인데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았다. 그죠? 그 부분이죠. 그래서 이 기호를 우리가 높이를 h라고 하고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게 되면 바로 h 대 r은 뭐예요? 이 큰 삼각형의 비와 같다. 이것은 바로 4대 2가 된다. 4대 2는 2대 1과 같으니까 이로부터 우리가
h는 뭐예요? 그 반지름의 2배에 해당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r은 2분의 h, r은 2분의 h. 이 식이 바로 중요한 관계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게 되면은 지금 r 대신에 2분의 h를 대입을 하니까 그죠? 부피가 바로 높이에 관한 식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네. 그래서 부피가 3분의 파이 곱하기 4분의 h 3승이 됐습니다. 근데 아까 가르쳐준 정보가 뭐였냐면은 부피의 증가 비율은 우리가 1분당 2세제곱미터/s다. 이건 변함없었어요. 시간에 상관없이 이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시간에 대한 미분이라도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궁금한 거는 t가 t0일 때인데, 그죠? t가 t0일 때인데 그때가 사실 궁금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왼쪽은 항상 뭐예요? 항상 시간에 관계없이 2예요. 그죠? 2m/min이에요. 그 다음에 그때 t가 t0일 때 높이는 뭐였냐면은 뭐를 가르쳐 준 게 3m였죠. 그죠? 그때 3m. t가 t0일 때 h는 3m다. 그것이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t가 t0일 때 t0가 3이다. 그래서 그걸 대입하게 되면은 지금 이와 같은 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2 꼴 파이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ht0가 아까 뭐였어요? 3이었죠. 9 곱하기 dh dt의 t 이꼴 t0. 그 다음에 3분의 1, 그죠? 3분의 1 빼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제 정리하게 되면 지금 9하고 3분의 1하고 약분해서 이제 3으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3으로 만들고 그러면 이쪽 값은 뭐예요? 4분의 9파이. 4분의 9파이가 좌변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t 이꼴 t0일 때 물의 상승 비율은 뭐가 돼요? 9파이분의 8m/min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건 디멘전이라고 부르는데 단위. 이런 문제에서는 단위도 꼭 지켜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9파이분의 8m/min으로 우리가 상승한다.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상승한다. 이렇게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지금 두 문제를 보셨다시피 두 문제 공이 그림을 그려서 그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보조적인 정보를 이용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문제가 대단히 많이 출제가 되고 또 실제 우리가 수학을 배워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 그러한 경험을 살려서 주위에서 우리가 히든이라고 그러는데 히든이라고 할 수도 있고 남들은 눈치채지 못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주어진 지형 지물을 이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러한 주어진 상황에서 그림으로부터 어떤 이제 정보를 반드시 얻어낼 수 있어야 되겠고 그것이 명백히 어떤 그 시간에 대한 함수로 주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주로 음함수의 미분법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반드시 변수 하나만 관계된 식을 찾아낼 수는 없고 그 변수가 2개 혹은 3개가 필요할 텐데 그 변수들끼리 각각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예제 4번은 이제 생략을 하고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 즉 3.9절에 해당하는
3.9절의 연습 문제들이 이제 많습니다. 뭐 워드 프라블럼이라고 하는데 말로 된 형식의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다 풀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다 풀어볼 수 없다면 반드시 그 중에서 짝수 문제나 홀수 문제를 여러분들이 정하셔가지고요. 짝수 문제를 다 푸신다든지 아니면 홀수 문제를 다 푼다든지 혹시 친한 친구가 있다면 A 친한 친구 너는 짝수 문제를 다 풀어라. 내가 홀수 문제를 다 풀게. 그래서 서로 모르는 거를 가르쳐주는 식으로 해서 상호 보완적으로 문제를 어느 정도 다 한번 풀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학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문제풀이 하는 거를 좀 많이 못해서 이번에는 문제풀이에 대한 그 실습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수업을 잠깐 진행을 해봤고요. 요 다음에 강의는 4장 즉 그 미분법의 응용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4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